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기예보에 따르면은 겨울을 재촉하는 늦가을비가 간간히 금요일까지 내린다고 합니다. 자칫 여러분들 감기 걸릴 수도 있으니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평소에 우리 교재 2학기 내용 전 범위를 대상으로 복습을 잘 하셔서 다가오는 기말고사 잘 보시고 좋은 성과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어서 본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현재 강의 자료 첫 번째 슬라이드 내용을 보면은 맨 위쪽에 타이틀이 그래프 2 두 번째 강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차로 따지면 오늘은 제 12주차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드 한가운데 보니까 박스로 오늘 배울 내용을 교수님이 정리를 해놨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 이어서 11절 3절에 나오는 뭐다? 프림의 MST 알고리즘을 알아보겠다. 여기 MST는 뭡니까? 비니뮴 그래가 스페이닝 트리 그래가 채소 신장 트리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 두 번째는 4절 내용 최단 경로는 어떤 식으로 구하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5절에는 뭐다? 다익스트라의 최단 경로 알고리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의 개념과 특징, 정의, 그 다음 마지막 뭐 복잡도까지 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현재 상자 안에 요 정리해 놓은 내용 절은 3개의 절밖에 안 되지만은 분량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신을 딱 가다듬고 강의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본문의 저 뒤쪽에 가면은 구체적으로 나오겠지만 여기서 간단하게 요약을 정리를 하고 바로 본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프림의 MST 알고리즘의 정의는 뭔데? 즉 개념이 되겠죠. 이 내용은 시작 정점을 선택한 후에 정점에 인접한 간선 중에 최소 간선으로 연결된 정점을 선택을 하고 그 해당 정점에서 다시 최소 간선으로 연결된 정점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최소 신장 트리를 확장해 가는 방식이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크리스칼 알고리즘도 있고 이번 시간에 배울 이 프림 알고리즘을 서로 비교해 보면은 이 둘 다 알고리즘이 뭐다? 탐욕 알고리즘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눈앞에 최소 비용을 선택을 해서 결과적으로 최적의 솔루션을 찾는 알고리즘 기법이 되겠다. 그러면 이어서 크리스칼 알고리즘은 어떤 건데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듯이 가장 가중치가 작은 간선부터 선택을 하면서 MST를 구하는 방식이라 그랬고 오늘 배울 이 프림 알고리즘은 특정 정점에서 시작을 해서 해당 정점에 연결된 가장 가중치가 작은 간선을 선택을 해서 간선으로 연결된 정점들에 연결된 간선 중에서 가장 가중치가 작은 간선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MST를 구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보니까 내용이 뭡니까? 최단 경로라고 나오죠. 이 최단 경로 문제는 종류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Single Source and Single Destination 그래가지고 다른 말로 줄여서 SOTEST 패스 프로블럼이라고 합니다. SOTEST 최단, 패스 경로, 프로블럼 문제란 뜻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싱글 소스라 그랬으니까 단일 출발 및 단일 도착입니다. 싱글 디스티네이션 도착.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이 단일 출발 및 단일 도착 방법이 있다. 이놈은 그래프 내 특정 노드 U에서 여기서는 이제 노드라고 표현하지만 실제 또 뭐 어떤 교재에는 정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점 U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정 노드 U에서 출발해가 또 다른 특정 노드 V에 도착하는 가장 짧은 경로를 찾는 문제가 단일 출발 및 단일 도착 기법이 되겠다. 두 번째는 싱글 소스 소테스트 패스 프로블럼 그래가지고 단일 출발 최단 경로 문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단일 출발 및 단일 도착 최단 경로 문제인데 두 번째는 단일 출발 최단 경로 문제가 되겠다. 이거의 정의는 그래프 내의 특정 노드 U와
그래프 내에 다룬 모든 노드 각각의 가장 짧은 경로를 찾는 문제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미 노드 A와 B와 C와 D라는 노드를 가진 그래프에서 특정 노드를 A라고 한다면은 A와 모든 노드 B와 C와 D 각 노드와 A 간에, 즉 A와 B, A와 C, A와 D, 자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겠죠. 자 각각 가장 짧은 경로를 찾는 문제를 의미하는 게 단일 출발 최단 경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보니까 5절에 다익스트라 최단 경로 알고리즘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럼 이놈은 뭔고? 자 요거는 방금 최단 경로에서 두 가지 기법을 얘기했는데 그 중에서도 이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은 최단 경로 문제 중에 두 번째에 해당됩니다. 즉 단일 출발 최단 경로 문제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놈은 하나의 정점에서 다른 모든 정점 간의 각각 가장 짧은 거리를 구하는 문제를 다루는 기법이고, 또한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은 첫 정점을 기준으로 연결되어 있는 정점들을 추가해 가며 최단 거리를 갱신하는 기법이다. 그리고 이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은 저 앞에서 우리가 탐색 방법을 크게 두 가지 배웠어요. 깊이 우선 탐색과 너비 우선 탐색. 그 중에서도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은 너비 우선 탐색과 유사합니다. 그걸 줄여서 우리는 BFS라 그랬죠. 그죠? Broadest First Search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은 본문에 들어가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강의 자료 두 번째 슬라이드로 한번 넘겨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 넘어가니까 타이틀이 뭐라고 나오느냐,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프리머의 MST 알고리즘이라고 나와요. 요거는 우리 교재 몇 페이지냐면은 페이지 408페이지 중간에 가게 되면은 11장 3절에 프림의 MST 알고리즘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그림이 하나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부분이 내용이 되겠다. 그래서 이 프림 알고리즘은 시작 정점에서부터 출발해서, 자, 시작 정점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아시겠습니까? 신장트리 집합을 단계적으로 뭐한다? 확장해 나가는 방법이 되겠다. 그리고 시작 단계에서는 시작 정점만이 신장트리 집합에 포함이 되고, 프림 방법은 앞 단계에서 만들어진 신장트리 집합에 인접한 정점들 중에서 최저 간선으로 연결된 정점을 선택을 해서 트리를 확장을 한다. 그리고 이 과정은 트리가 n-1개의 간선을 가질 때 계속된다. 그래서 우리 강의 자료 두 번째 보게 되니까 뭡니까? 신장 트리 집합에 인접한 정점 중에서 최저 간선으로 연결된 정점을 선택하여 신장 트리 집합에 뭐한다? 추가를 한다. 신장 트리 집합은 우리가 보통 영문 알파벳으로 표기를 할 때는 썸의 줄임말 S를 잘 활용을 합니다. 그럼 아래쪽 그림을 가만히 보니까, 자, 왼쪽에 여기는 우리 집이 있고 오른쪽에는 뭡니까? 도서관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최소 거리에 있는 정점을 선택한다 그랬죠. 각 뭡니까? 간선, 연결된 간선 도로 있죠. 그 중에서도 가중치 값이 야는 10이고 야는 20이고 야는 30이다. 그 중에서 디스턴스 최소 거리에 있는 정점을 먼저 선택을 했다. 10을. 알겠습니까? 자, 요렇게 여러분들이 시작하면 되고요. 요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니까 프림의 MST 알고리즘 이어서 본문 내용이 나오는데, 요 내용은 우리 교재 페이지 408페이지 맨 아래쪽 부분에서 409페이지 위에 그림 11-6 있죠. 프림의 최소 비용 신장 트리 예제가 있습니다. 그 그림이 바로 요걸 실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은 뭔가 하니까, 자, 교재 그 408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나옵니다. 프림의 알고리즘을 활용을 해서 우리 409페이지 위에 있는 그림 11-6 있죠. 요 6의 그래프에서 정점 A를 시작 정점으로 하여, 자, 왼쪽 그림 보세요.
틀이 정점 집합이라고 되어 있고 정점 A가 나와 있습니다. 요걸 시작 정점으로 하여 최소 비용 신장 트리를 만드는 과정을 보였다. 그래서 크리스칼 알고리즘과 그 결과는 동일함을 확인해 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409페이지 저 위에 가니까 그림 11-6이 나와 있는데, 자, 요 프림 그 에제 프로그램 있죠. 요 에제 그래프, 요거는 이제 프림 방법을 설명을 해 봐야 되는데, 먼저 왼쪽 그림 위에 보니까 정점 A와 B와 C와 D와 E와 F와 G 몇 개입니까? 7개가 있죠. 그 중에 정점 A에서 먼저 출발을 한다고 하자. 그래서 맨 처음에는 신장 트리 집합은 뭐다? 우리 교재 보니까 중괄로 하고 A 중괄로 닫았다며 A가 된다. 이 상태에서 인접 정점 중에서 최소 간선을 선택하면은 신장 트리 집합은 뭐다? 에? 중괄로 열고 A, F다. 그래서 간선 위에 보니까 가중치가 이래 10이라든지 29, 15 이래 쭉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중에서 가장 작은 수치가 뭡니까? 10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신장 트리 집합이 A와 F가 된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신장 트리 집합에 인접한 정점을 살펴보면은 B와 또 뭐가 있다? E가 있다. B와 E가 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리고 간선 A와 B와 자, A와 B, 그 다음에 F와 E 있죠. E의 가중치를 비교해보면은 FE가 뭡니까? 위에 이거는 29인데 이거는 27이죠. 그죠? FE가 27로서 A, B의 29보다 작더라. 따라서 FE 간선이 선택이 되고, 그래서 요 빨갛게 표현해 놨습니다. 정점 E가, 요 E가 신장 트리 집합에 포함이 된다. 그리고 다음 단계에서 신장 트리 집합은 뭐다? A와 F와 뭐다? E가 되고 같은 가정이 되풀이 되더라. 그리고 신장 트리 집합의 정점의 개수가 n-1개가 될 때까지 이 과정은 계속된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리고 크리스칼 알고리즘과 비교를 해보면은, 먼저 크리스칼 알고리즘은 간선을 기반으로 하는 알고리즘인 반면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프림의 알고리즘은 간선이 아니고 뭐다? 버텍스 정점을 기반으로 하는 알고리즘이다. 또한 크리스칼 알고리즘에서는 이전 단계에서 만들어진 신장 트리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최저 간선만을 선택하는 방법이었는데, 반하여 이 프림 알고리즘은 이전 단계에서 만들어진 신장 트리를 확장하는 방식이다. 그걸 기억하시고, 오른쪽에 구름 모양의 도형이 있죠. 거기는 방금 설명드린 간선 선택하는 순서를 기록을 해놨습니다. 간선 A, B의 뭐다? A와 B. 자, 정점 A와 B의 뭡니까? 가중치는 29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선은 뭐다? 밑에 거는 FE죠. 거기는 27이 되어 있고, 그 다음 마지막 간선 F와 E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걸 선택한다고 되어 있고, 정점 E가 요 E 있죠. E가 신장 트리 집합에 추가되는 과정을 뭡니까?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대. 여기 이제 노랗게 표현한 게 이게 이제 최초로 선택된 집합인데 여기 이제 추가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이해하시고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앞 그림이 그대로 나옵니다. 이어서 순서대로. 그래서 그 선택하는 과정을 첫 번째부터 마지막까지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해 놨는데, 요거는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교재 페이지 409페이지 그림 11-6 있죠. 그 프림의 최소 비용 신장 트리 예제 그림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방금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정점 A를 선택했을 때는, 자, 집합 모양이 배경 색상을 노랗게 하려 되는데, 두 번째 진행되고 나니까 F까지, 세 번째는 뭐다? E까지 추가되죠. 자, 요렇게. 그 다음 네 번째는 여기까지, 다섯 번째는 요렇게, 여섯 번째는 요렇게, 마지막 일곱 번째는 뭡니까? 이렇게 집합이 다 구성이 된다라는 걸 그림으로 작업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시게 되면은 타이틀이 계속 이어서 프림의 MST 알고리즘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교수님이 한 가지 언급할 것은 프림 알고리즘의 특징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아두셔야 돼요. 첫 번째가 뭔데, 프림 알고리즘은 어떠한 버텍스로 시작해도 결과는 똑같다. 버텍스 정점. 두 번째는 방향성을 가집니다. 세 번째는 뭐다? BFS처럼 주변을 먼저 살피게 된다. 깊이 우선 탐색 BFS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 요 아래쪽에 박스 안에 자 알고리즘 일종의 수도 코드가 하나 나와 있는데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냐 410페이지 맨 위에 가보세요. 그거 가니까 알고리즘 뭐다 11장 4절 있죠. 프림의 최소 비용 신장 트리 알고리즘 샵 1이라고 나옵니다. 그걸 현재 요 슬라이드에 실어 놓은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요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프림의 알고리즘 구현 과정에 해당됩니다. 해당돼. 아시겠어요? 그래서 먼저 보니까 프림 알고리즘을 구현하기 위해 가지고 보다 뭐다 구체적으로 의사 코드로 알고리즘을 작성을 해 봐야 되는데, 먼저 디스턴스라는 정점의 개수가 정점의 개수 크기의 배열이 필요하더라. 알겠습니까? 그게 우리 수도 코드 요 밑에 가면 나옵니다. 디스턴스 요건데. 그래서 맨 위에 요부터 먼저 봅시다. 주석문에 보니까 첫 번째 최소 비용 신장 트리를 구하는 프림의 알고리즘이고, 입력은 어떻게? 네트워크 그래프 VE. 알겠습니까? 시작 정점, 종료 정점이 되겠죠. 여기서 S는 시작 정점을 의미하더라. 스타트 버텍스가 되겠죠. 출력은 어떻게? 최소 비용 신장 트리를 이루는 정점들이 집합으로 구성된다. 그래서 첫 번째 보니까 프림하고 G, S가 나와 있죠. 여기에 G는 이제 그래프를 의미하겠지만은 S 요거는 뭐다? 시작 정점을 의미한다. 그래서 포문에 보니까 이치 각 뭡니까? 정점 U는 뭐다? 마지막 정점 V에 포함이 되나? 그 다음 디스턴스 U는 무한대. 여기는 최초로 이제 무한대 값을 줬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디스트 S에는 뭡니까? 초기 값을 제로 주고, 이놈을 이제 우선순위 Q에 모든 정점을 삽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선순위 Q는 디스트라는 변수를 쓰되 배열로, 이렇게 이제 1차원 배열로 표현하기 때문에. 그래서 포문에 의해 가지고 i에는 초기 값 제로, 어디까지? n-1까지 정점의 개수가 되겠죠. 자, u에는 뭡니까? 딜리트 min q라고 되어있죠. 삭제한 다음, 그리고 화면에 u를 출력하고, 마지막 포문은 each v가 뭡니까? 즉 u의 인제 정점에 해당되나 포함되나 이 말이죠. 그 다음에 v는 q에 포함되고 and 뭐다? 웨이트 정점 u와 v에 있죠. 그죠? 이 가중치 값이 마지막 v 정점보다 적냐 이 말이죠. 적으면은 아래쪽이 뭡니까? 그 정점 값을 뭐다? 갱신을 해주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요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디스턴스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알려진 신장 트리 정점 집합에서 각 정점까지 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시작 노드 값이 0이고 다른 노드는 전부 무한대 값을 가진다. 그 무한대 값 가지는 표현이 뭡니까? 여기 명령문 첫 번째 포문이요, 두 번째 뭐는가 디스트 u하고 무한대 표기가 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명백하게 처음에는 트리 집합에 아무것도 없으므로 이 무한대 값을 집어넣는 게 당연하다 이 말이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니까 자, 요런 또 알고리즘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등장을 하는데, 요거는 잠시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412페이지 맨 위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요거는 이제 잠시 접어두고 방금 고 했는 부분 넘어가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은 요 부분, 자, 뭐를 정점들이 트리 집합에 추가가 되면은 디스턴스 값은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우선순위 Q가 하나 필요하더라. 그 필요하다는 게 요 중간에 요게 주석문 넣어놨죠. 그죠? 그래서 배열로 구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다? 히프 구조를 사용하면 보다 효율적인 프로그램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선순위 Q에 모든 정점을 삽입을 하고, 아시겠습니까? 이때 우선순위는 디스턴스 배열값이 되고, 다음은 이제 요 밑에 보면 화일문이 나오는데, 화일 루프로 우선순위 Q에서 가장 디스턴스 값을 가지는 정점을 뭡니까? 끄집어낸다. 그 끄집어내는 게 이제 뭐 딜리트가 되겠죠. 그죠? 요 부분. 바로 이 점이 트리 집합에 추가가 되고, 여기서는 그냥 화면에 이 정점 번호를 출력하기로 하는 것으로 만족하자. 이해되겠습니까? 다음에는 이제 트리 집합에 새로운 정점 U가 추가되었으므로, 이해되겠습니까? U에 인접한 정점 V들의 디스턴스 값을 변경시켜 준다. 이해되겠죠? 변경시켜주고, 즉 기존의 디스턴스 V 값보다 간선 UV의 가중치 값이 적으면은, 그게 요 아래쪽에 if문에 나와있죠. 방금 설명드리고, 적으면은 간선 UV 있죠. UV의 가중치 값으로 디스턴보다 V를 변경시켜 준다. 요 V 있습니다. 그리고 Q에 있는 모든 정점들이 소진될 때까지 이것을 되풀이하면 되고, 한번 선택된 정점은 Q에서 삭제되므로 다시 선택되지는 않음을 명심하고, 그리고 트리 집합에 인접하지 않은 정점들의 디스턴스 값은 무한대이므로 역시 선택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코드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오류 처리를 생략했음에 여러분들이 유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 알고리즘 도중에 선택된 정점 A의 값이 무한대이면 오류가 되고, 다음은 이제 의사 코드를 배열만 이용하여 구현한 것이다. 그래서 우선순위 Q를 사용해서도 가능하나, 문제는 우선순위 Q에 들어있는 우선순위를 중간에 변경시켜 줘야 된다는 걸,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뭔데,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게 되니까 뭡니까? 여기 하나 나와 있죠. 이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 내용이 되느냐 하면은 412페이지죠. 그죠? 그 맨 위에 가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프로그램 11장 구절 거래가 프림의 최소 비용 신장 트리 프로그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소스 코드. 그게 그 다음 413페이지까지 나와 있는데 아주 내용이 깁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살펴보겠다 이 말입니다. 먼저 위에는 이제 샵 include이라 함수, 그죠? stdio 헤드 파일을 선언을 했고, 그 다음 여기는 이제 정의문이 나오죠. 샵 define. 근데 여기 보니까 뭐가 중요하냐면은 마지막 줄에 샵 define하고 inf 1000L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이거는 초기값 무한대를 주기 위해 가지고 큰 값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1000의 롱 값. 그래서 보통 이거는 이제 어떤 그 개발자들 알고리즘 보게 되면은 1000L을 안 주고 이걸 1십, 100, 1000만, 10만 이래가 1억 개를 보통 줍니다. 무한대 표기하기 위하여. 그거 참고하고. 그 다음 여기 보니까 스트럭처 그래가 구조체가 하나 등장합니다. 자, 여기서 구조체를 쓴 이유는 키 값이 교체될 때 해당 키 값을 준 엣지에 대해 가지고 교체를 시켜줘야 하기 때문에 엣지 정보까지 저장해 두려고 이 구조체를 사용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 아래쪽에 보니까 인테저하고 웨이트 대갈라네요. 그죠? 맥스 언더바 버텍스, 그 다음 맥스 언더바 버텍스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럼 요거는 이제 어떤 길이가 더 짧은지 이제 비교하는 거고, 아래쪽에 보니까 셀렉트, 그 다음 디스턴스라고 되어 있죠. 자, 요거는 위에 거는 최고 큰 정점을 셀렉트 선택하는 변수지만은 요거는 뭡니까? 거리를 의미합니다. 디스턴스.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봅니다. 넘어가니까 또 알고리즘이 이어서 나오는데,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412페이지고 교재 보니까 알고리즘 중간 부분입니다. 그리고 요 보니까 첫 번째 내용이 뭡니까? 최소 dist v 값을 갖는 정점을 반환해주라 이래 되겠습니다. 그 반환하는 문장이 뭡니까? 맨 아래쪽에 뭡니까? return v가 나와 있어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인테자 get mini vertex 하고 인테자 n을 썼고, 또 인테자 변수 vi를 썼고, 포문에 해가지고 초기값, 또 조건식 증가치
i가 매번 일씩 증가하라 이 말이죠. 그 다음 if문에 의해가 selected 이미 i 값을 뭡니까? 배열 첫 번째 값을 맞는지 한번 비교하죠. 그러가 아니면은 이제 v는 i 값을 집어넣어주고 중단하고, 그 다음 밑에 for문에 해가지고 초기값 제로, 그 다음에 최종치는 n이 i보다 적나, 그 다음에 i는 하나씩 증가하고, 이 for문에 의해가지고 자 요 i 값과 요 distance i, 그 다음에 요 정점의 거리를 비교해가 작나 묻죠. 이해되겠습니까? 작으니까 뭐다? 여기 와서 그 작은 값을 갱신시켜 주더라. 그렇게 이해하시고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니까 이어서 또 알고리즘이 나오는데,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412페이지 코드 세 번째 부분 있죠. 그죠? 세 번째 교재 412페이지 맨 아래쪽입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니까 보이드 프림 그래가지고 그래프 아스테리스크 G와 인테저 S가 있고 인테저 IUV 썼죠. 그죠? 그 다음에 포문에가 초기치 U는 정점 제로, 그 다음 U는 M보다 적은지 비교하고 또 U 플러스 나오죠. 하나씩 증가한다. 그리고 이제 임의의 정점 U에는 뭡니까? INF 줬죠. 무한대 값을 최초로 주고, 디스턴스 배열 S에는 초기값 제로 줬습니다. 그 다음 포문에 의해 가지고 하나씩 증가하면서 뭡니까? 그 U 정점에는 뭡니까? 버텍스 값에 가장 작은 값을 집어넣겠다 이 말. 그리고 U 정점에는 뭡니까? 추루값 이를 집어넣고, 그 다음 if 문에 해가지고 디스턴스 U에는 뭡니까? 무한대 값과 같은 거 비교하죠. 그리고 프린트 문의가 정점 %d, 거기는 U 정점 값을 인쇄해 준 다음에 출력. 그리고 V 값 초기값 제로 주고 V가 M보다 적은지 비교하고 V를 하나씩 증가하고, 마지막 if 문의해 가지고 임의의 뭡니까? 정점 UV의 뭡니까? 가중치 웨이트 값의 값이 이제 무한대하고 이제 비교를 하겠죠. 같은지 안 같은지. 그리고 아래쪽에는 뭡니까? 이 정점 UV 가중치 값과 요 임의의 정점 V하고 거리를 비교해가 야가 적으면은 뭡니까? 갱신해 주라. 그 값이 적으니까 디스턴스 V에다가 집어넣어 주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이해하시고 그 다음 한 슬라이드 넘어가게 되니까, 자, 인테자 메인 보이드라고 나오는데,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413페이지죠. 그죠? 413페이지 맨 위에 보면 그거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요 나와 있는 요 내용은 뭔데요? 했을 때, 첫 번째 그래프 타입 집 이꼴, 그죠? 중괄호 안에 7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7. 이거는 뭘 의미하십니까? 이거는? 이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요거는 이제 먼저 정점 7개에 대한 초기 키 값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프림 알고리즘은 초기 키, 즉 대표 값으로 INF를 가지고 있다면, INF. 그리고 피리어드 Q를 사용한다면, 우선순위 Q를.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기는 이제 우리 교재에도 보면 나와 있겠지만은, 먼저 뭔데, 0번 버텍스 있죠. 0번. 요걸 뭐다? 시작 버텍스로 삼겠다. 그래서 서로 비교해가지고 마지막에 가가지고 뭡니까? 리턴 값 제로를 이렇게 반환해주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렇게 이해를 하고, 구체적인 거는 저 뒤에 가면 또 나옵니다. 간단하게 이해하시고. 그러면은, 자, 다음 슬라이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니까 뭡니까? 실행 결과가 나옵니다. 자, 요 알고리즘을 실행하고 나니까 첫 번째는 뭐다? 정점 0이 추가되더라고요. 아래쪽 그림 있죠. 0이. 두 번째는 정점 5가 추가되더라고. 그 여기 거리는 뭡니까? 디스턴스는 10이 주어졌네요. 그 다음 정점 4가 추가가 되고, 그 다음에 정점 3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점 2 추가되고, 그 다음에 정점 1. 마지막으로 뭡니까? 정점 6이 추가되었다. 자, 요런 그래프가 그려지더라. 이해가 됩니까? 자, 그 다음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게 되니까 타이틀이 뭐다? 프림 MST 알고리즘의 복잡도를 한번 정리해보자. 이래 돼가지고, 그죠? 자,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413페이지 맨 아래쪽 부분에 가면 나오는 내용인데,
프림 알고리즘은 뭐다? 주 반복문이 뭡니까? 정점의 수 n만큼 반복하고 내부 반복문이 뭐다? n번 반복하므로 프림 알고리즘의 복잡도는 뭐다? big-O n 제곱이 되더라. 요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희박한 그래프라 그러는데 이거는 다른 말로 희소 그래프라 그럽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재 앞에서 배운 대로 크로스칼 알고리즘의 복잡도는 b고 e 로그 제곱 e였는데 희소 그래프를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여기도 표기되어 있죠. 크로스 알고리즘이 적합하고 뭡니까? 자, 이 알고리즘 유리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적합하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밀집한 그래프 있죠. 밀집 그래프의 경우에는 오히려 복잡도가 b고 n 제곱인 프림 알고리즘을 뭡니까? 사용하는 게 더 유리하더라라는 거. 요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 내용 되게 중요합니다. 자, 프림 알고리즘은 뭡니까? 어디에 유리하다? 밀집한 그래프야. 또 크로스칼 알고리즘은 어디야? 희소 그래프에 유리하더라 적용하면은.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 다음 슬라이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게 되니까 타이틀이 뭡니까? So test pass 그래가 최단 경로 두 번째 내용이 나오죠. 이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냐? 414페이지 한번 여러분들이 넘어가 보세요. 그 중간쯤 가면은 11장 4절 내용이 나옵니다. 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그림을 하나 첨부해 놨는데 요거는 페이지 414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면 그림 11-7 보니까 최단 경로의 예제를 드러났습니다. 요거는 지도입니다. 특정 도시 있죠. 거기서 출발해가 특정 도시. 자, 이게 뭐 역이라면은 이게 A역이고 이게 B역이 되겠죠. 그죠? 자, 그 도시들을 나타낸다. 참고하시고요. 그러면 이 최단 경로, 소테스트 패스는 문제는 어떤 건데, 자, 물론 위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은, 이놈은 네트워크에서 정점 I와 정점 J, 우리 교재는 그거 되어 있고, 교수님이 정리할 때는 네트워크에서 정점 U와 정점 V를 연결하는 경로 중에서 간선들의 가중치 합이 최소가 되는 경로를 뭐라 그런다? 최단 경로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재가 보니까 네트워크에서 정점 I와 정점 J를 연결하는 경로 중에서 간선들의 가중치합이 최소가 되는 경로를 찾는 문제가 최단 경로고, 여기서 간선의 가중치는 뭐다? 주로 비용이라든지 거리라든지 시간 등을 나타내더라. 그래서 요 아래쪽에 나오는 그림 11-7은 뭐다? 네이버 지도에서 강남역에서, 자, 맨 아래쪽 우측 하단에 있죠. 이게 강남역이라 생각합시다. 출발 지역. 그 다음 왼쪽 위에 있죠. 도착이라고 되어 있죠. 디스티네이션. 이게 서울역이다. 즉 강남역에서 서울역까지 가는 최단 경로를 탐정한 결과다. 그래서 지도를 나타내는 그래프에서 정점은 뭐다? 각 도시들을 나타내고, 가중치는 한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뭐다? 가는 거리를 의미한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는 도시 U에서 도시 V로 가는 거리 중에서 전체 길이가 최소가 되는 경로를 찾는 것이 뭐다? 최단 경로의 문제가 되겠다. 이어서 뭡니까?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니까 교수님이 방금 잠깐 언급한 내용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415페이지 맨 위에 가면은 그림 11-8, 즉 네트워크와 가중치 인접 행렬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요 그래프, 자, 가중치 인접 행렬이라고 맨 위에 타이틀이 잡혀 있는데, 요걸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요 그림 11-8의 그래프를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라. 예를 들어 왼쪽 맨 위에 보니까 정점 제로가 있죠. 자, 제로에서 정점 3이 있습니다. 3은 맨 아래쪽에 있습니다. 3으로 가는 최단 경로는 따져보니까 여기서 이래 가는데, 이런 방법, 이런 방법, 이런 방법이 있는데, 간선 위에 뭡니까? 가중치가 30, 6, 7, 2 이래 쭉 부여가 되겠습니다. 이 가중치를 따져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정점 0에서 정점 3으로 가는 최단 경로는 어떻게? 제로부터 정점 제로,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1입니다. 1, 그 다음에 뭡니까? 2입니다. 2, 그 다음에 뭐다? 3이다.
그럼 여기 나오는 이 가중치 값 3과 2와 4와 2를 한번 다 더해 보세요. 더하면 얼마 된다? 11이 나옵니다. 11이. 그 다음에 정점 0에서 정점 3으로 뭡니까? 3으로 가는 다른 경로가 존재하지만 이 경로가 가장 최단 거리다. 그래서 예를 들어 다른 경로, 자 0과 1과 2와 3 있죠. 요거는 이제 가중치 이걸 이제 비용이라 생각하고 따져 보니까 7하고 4하고 뭡니까? 2가 주어지죠. 이거 다 하면 얼마 나온다? 13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경로 0, 4, 1, 2, 3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더라. 그래서 문제는 이때 어떤 식으로 최단 경로를 발견할 것인가 이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알고리즘이 있더라.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은 하나의 시작 정점에서 다른 정점까지 최단 경로를 구하는데, 저 뒤에 나오는 플로이드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건데, 플로이드 알고리즘은 모든 정점에서 다른 모든 정점까지 최단 경로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중치는 가중치 인접 행렬에 저장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만약 정점 U와 정점 V 사이에 간선이 없다면은 무한된 값이 저장되어 있다고 가정하자.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인접 행렬과 가중치 인접 행렬과의 차이점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겠다. 인접 행렬에서는 간선이 없으면 인접 행렬 값이 0이었는데 반하여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요 가중치 인접 행렬에서는 간선이 가중치가 0일 수도 있기 때문에 0의 값이 간선이 없음을 나타내지 못한다. 따라서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이론적으로는 무한대의 값을 가중치 인접 행렬에 저장하면 되더라. 즉 무한대의 값이면 간선이 없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러나 컴퓨터에서는 뭐다? 무한대의 값이 없다. 따라서 만약 간선이 존재하지 않으면은 정수 중에서 상당히 큰 값을 무한대라고 생각하고 가중치 인접 행렬에 저장하는 것으로 한다. 그래서 오른쪽에 여기에 보니까 테이블을 보니까 요 무한대 표시되어 있는 게 요게 함의하면 총 18개가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게는 뭡니까? 상당히 큰 값, 정수 중에서 무한대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놨다. 그리고 현재 요 이제 이 표가 보니까 몇 줄입니까? 자, 수평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줄이죠. 수직으로도 뭡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줄이다. 이해되겠습니까? 이거는, 자, 위에 보면요. 인덱스 번호가 0부터 5까지 있죠. 이거는 뭡니까? 왼쪽 그래프에 보니까 정점 표시입니다. 정점 0와 1과 2와 3과 4와 5와 6. 이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자, 첫 번째 0에서 0으로 가니까 뭡니까? 제로가 들어가겠죠. 이 제로는 뭡니까? 자, 0에서 0 자신으로 가니까 여기는 이미 뭐 비용이나 거리 표시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로 채워주는 거고, 이번에는 제로에서 어디로 간다? 1로 간다. 1로, 요 밑으로, 정점 1로 가니까 이 중간에 간선이 뭐가? 7이 표기되어 있죠. 그래서 7을 넣어준 겁니다. 그 다음 이번에는 0에서 뭐로? 2로 간다. 2로 가려고 그 거쳐가야 되는데 바로 못 가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표기를 무한대로. 자, 요런 식으로 배열로 채워놨습니다. 요걸 하나하나 따져보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 그래서 이제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설명하고 싶은 것은 요 세 번째 요 배열 공간이 있죠. 여기는 보니까 무한대 표기가 되겠는데, 요거는 간선이 존재하지 않으면은 정수 중에서 상당히 큰 값을 무한대라고 생각하기로 하고, 가중치 인접에 저장하는 것으로 구현해 놓은 게 바로 이 방법입니다. 이해하세요? 그 다음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게 되니까 뭐다? 최단 경로 알고리즘이라고 타이틀이 되어 있고 밑에 내용이 요약 정리되어 있는데,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415페이지 있죠. 그죠? 중간 부분에 가게 되면은 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제가 교수님 잠깐 언급했는데 다시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다익스트라 알고리즘과 플로이드 알고리즘이 있는데,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은 뭐다? 하나의 시작 정점에서 다른 정점까지 최단 경로를 계산하고, 플로이드 알고리즘은 뭐다? 모든 정점에서 다른 모든 정점까지의 최단 경로를 계산한다. 이건 다 계산한다. 자, 요런 기법의 차이가 있다는 걸 이해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주의를 갖고 잘 보셔야 돼요.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에 415페이지 가게 되면 맨 아래쪽에 가니까 11장 5절이 보니까 뭡니까? 여기 타이틀처럼 다익스트라의 뭐다? 최단 경로 알고리즘이라고 내용이 나옵니다. 그 부분에 해당돼요. 그래서 요 다익스트라의 최단 경로 알고리즘은 네트워크에서 하나의 시작 정점으로부터, 자 여기 보세요. 하나의 시작 정점으로부터 모든 다른 정점까지 뭐다? 최단 경로를 찾아주는 알고리즘이 되겠다. 그리고 최단 경로는 경로의 길이 순으로 구해집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먼저 집합 S 있죠. 요 집합 S를 시작 정점보다 V로부터의 최단 경로가 이미 발견된 정점들이 뭐다? 집합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에서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에서는 시작 정점에서 집합 S에 있는 정점만을 거쳐서 다른 정점으로 가는 최단 거리를 기록하는 뭐다? 배열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1차원 배열을 여기 나와 있듯이 디스턴스라고 하고, 시작 정점을 뭐다? V라고 하면은 디스턴스 V 이꼬르는 제로고, 다른 정점에 대한 디스턴스 값은 시작 정점과 뭐다? 해당 정점 간의 가중치 값이 뭡니까? 되더라. 그래서 여기 정리해 놓기를 디스턴스 배열은 최단 경로가 알려진 정점들만을 이용한 다른 정점들까지의 최단 경로 길이를 찾는 거고, 매 단계에서 가장 디스턴스 값이 작은 정점을 뭐다? S에 추가한다. 그래서 요 아래쪽에 그림이 하나 나와 있는데, 요거는 교재 페이지 416페이지 쫓아가 보면은 맨 위에 가게 되면은요, 그림 11-9 있죠. 그거 보시면은 최단 경로 알고리즘의 각 단계라 그래가지고 그림을 표현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왼쪽 맨 아래 V 있죠. 요게 시작 정점이 되더라.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가중치는 보통 가중치 인접 행렬에 저장되기 때문에, 가중치 인접 행렬을 웨이트라고 하면은 WIGHT죠. 디스턴스 W는 어떻게 구한다? 웨이트 VW가 되고, 정점 V에서 정점 W로 직접 간선이 없을 경우에는 뭐한다? 무한대의 값을 저장한다. 그리고 시작 단계에서는 뭐다? 아직 최단 경로가 발견된 정점이 없으므로 S 이꼬르는 V일 것이다. 즉 처음에는 시작 정점 V를 제외하고는 최단 거리가 알려진 정점이 없다. 그리고 알고리즘이 진행되면서 뭐다? 최단 거리가 발견되는 정점들이 요 왼쪽 파랗게 이렇게 선을 꺼놨죠. 요게 집합 S다. 요 S에 하나하나씩 뭐한다? 추가가 될 것이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보니까 요 정점은 뭡니까? 디스턴스 3이고, 요거는 디스턴스 7이고, 요거는 디스턴스 5인데, 이 중에 최단 거리가 뭐다? 왼쪽 맨 위에 있는 3이더라. 요게 뭡니까? 집합 S에 새롭게 추가된다라는 걸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 놓은 겁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되죠? 자, 그렇게 알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니까 다익스트라 최단 경로 알고리즘 두 번째 그림이 하나 등장하는데,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에 몇 페이지냐면은 페이지 416페이지 가보세요. 그 가게 되면은 맨 아래쪽에 그림 11-10이 나옵니다. 거기 보니까 최단 경로 알고리즘에서의 최단 경로 증명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림 우리 강의 슬라이드 오른쪽에 여기에 실어 놨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본문 내용을 요약 정리해 놨는데, 자, 요거는 뭔데? 자, 알고리즘의 각 단계에서 S 안에 있지 않은 정점 중에서, 자, 여기 오른쪽 그림 보니까 S가 있습니다. 집합. 요 안에 있지 않는 정점은 뭐다? W도 있고, U도 있고, W도 있죠. 자, 요 정점 중에서
가장 디스턴스 값이 작은 정점을 S에 추가한다. 이래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디스턴스는 뭡니까? 거리를 의미하겠죠. 그래서 최소인 정점, 우리 그림으로 봐서는 요겁니다. U. 그래서 여기 뭔가 디스턴스 값이 뭡니까? 최소인 정점이 U다. 이게 어디에? 에? 요 동그라미 원문자 1이 있죠. 요 부분이 뭡니까? 최단 경로에 해당되니까 결국은 나중에 집합 S에 추가되고 2번은 다른 경로다. 그러니까 버텍스 W가 있는데 이거는 야보다는 거리가 더 길더라.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정점 W를 거쳐서 정점 U로 가는 가상적인 더 짧은 경로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정점 V에서, 자, 이 V에서 정점 U까지의 거리는 정점 V 요놈에서 정점 W까지 오른쪽 메뉴에 있죠. 요까지의 거리, 즉 2입니다. 원문자 2, 다른 경로. 2와 정점 W에서 뭡니까? 정점 U 있죠. 가는 거리. 요게 뭡니까? 원문자 3이에요. 요 합한 값이 된다. 그래서 밑에 그림 밑에 보니까 2의 다른 경로와 그 다음에 3 있죠. 요 부분이 더한 게, 자, 1 요게 뭡니까? 최단 경로니까 비교해 가지고 요게 더 적으면 뭡니까? 이게 가장 짧은 거리니까 야가 집합 S에 추가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래쪽에 설명을, 그러나 경로 2는 경로 1보다 항상 길 수밖에 없다. 뭐가? 오른쪽 그림 보니까 2 있죠. 다른 경로. 야가 1 요것보다 항상 길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은 현재 디스턴스 거리의 값이 가장 작은 정점은 뭐다? U다. U. 요거. U이기 때문이다. 자, 요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니까 또 세 번째 그림이 하나 등장합니다.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417페이지 가게 되면은 메뉴의 내용이 그림으로 실어져가 있는데, 그거 보니까 요 그림을 뭐라고? 그림 11-11 최단 경로 알고리즘에서의 디스턴스 값을 갱신하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 교재 이제 417페이지 메뉴에 가니까 그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 보니까 새로운 정점 U가, 새로운 정점, 새롭게 추가된 정점 U 있잖아요. 요 U가 요 집합 S에 S에 추가되면은 S에 있지 않은 다른 정점들의 디스턴스 값을 수정해 준다. 여기 보니까 디스턴스 W 있죠, 그죠? 이 값을 뭐다? 수정해 준다. 그래서 새로 추가된 정점 U를 거쳐서 정점까지 가는 거리와 기존의 거리를 비교해서 더 작은 거리로 디스턴스 값을 수정한다. 즉 다음 같은 수식을 이용한다. 그런데 그 수식을 교수님이 여기 실어놨어요. 디스턴스 W는 이꼴 mean 디스턴스 W 디스턴스 U 플러스 웨이트 정점 U와 W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알고리즘의 매 단계에서 집합 S 안에 있지 않은 정점 중에서 가장 디스턴스 값이 뭐다? 작은 정점을 S에 추가를 하고 새로운 정점 U가 뭐다? S에 추가되면은 S에 있지 않은 다른 정점들의 디스턴스 값을 수정해 준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작 기준점이 U로 바뀌었기 때문에, 왼쪽에 그림 보니까 U로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 추가된 정점 U를 거쳐서 정점까지 가는 거리와 기존의 거리를 비교를 하고 그 후 뭐다? 더 작은 거리 값을 기준으로 디스턴스 값을 수정해 준다라고 방금 언급했습니다. 근데 이 수식을 가면 보니까 이 꼴 다음에 뭡니까? min 있죠. 요거는 우리가 실제 알고리즘을 구현하게 되면은 첫 번째 라인에 요 min은 std 있죠. live.head 파일 있죠. 거기에 선언되어 있는 매크로입니다. 그래서 매크로 변수로 들어온 두 값 중에 뭐 한다? 더 작은 값을 뭐다? 리턴을 해준다. 자, 요 수식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메뉴의 정리를 새로운 정점이 S에 추가가 되면은 디스턴스 값을 갱신시켜 줘야 된다. 요걸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다음에 다익스트라의 최단 경로 알고리즘을 정리해가 등장하는데,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냐, 여기서부터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417페이지 있죠.
417페이지 중간에 가게 되면은 알고리즘 11장 6절에 보니까 11.6회가 최단거리 알고리즘이라고 되어 있죠. 그 최단거리 알고리즘 의사 코드로 정리해 놓은 게 요 아래에 있는 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걸 물론 뭐 앞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다 했는데 했는 걸 그대로 정리되어 가는데 한번 살펴봐 봅시다. 입력은 가중치 그래프 G, 요게 소 테스트 배서 최단 경로로 되어 있죠. G. 그 다음 가중치는 음수가 오면 안 된다. 그리고 출력은 디스턴스 배열을 쓰고 디스턴스 U는 뭐다? V 정점에서 U까지의 최단 거리에 해당되더라. 알겠습니까? 그래서 집합 S에 V가 있고 들어가고 포에는 각 점점 W는 그래프에 포함되고 디스턴스 W는 뭡니까? 특정 뭡니까? 정점 V와 W에 뭡니까? 웨이트 값을 집어넣고 모든 정점이 S에 포함되지 않으면은 U에는 뭐다? 집합 S에 속하지 않은 정점 중에서 최소 디스턴스 정점을 집어넣고 그 다음 S에는 뭡니까? S와 U의 뭡니까? 합집합을 그 다음 W에 인접하고 있는 S의 각 정점 G를 뭡니까? 또 비교하겠죠. 그 다음 if 문에 의해 가지고 디스턴스 U와 웨이트 UZ하고 디스턴스 G하고 비교해가 이놈이 적으면 뭐다? 아래쪽에 와서 뭡니까? 이 값을 뭐다? 갱신해 주라 이 말. 자, 요렇게 의사 코드가 정리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니까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418페이지 가면은 맨 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거 보니까 아래 예제 그래프를 통해 가지고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집합 S와 뭐다 디스턴스 배열은 어떻게 값이 바뀌어 가는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죠. 그죠? 그래서 시작 정점은 뭐다 0으로 0으로 잡았다고 생각하고 흐름을 한번 따져보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418페이지 가니까 스텝 1부터 스텝 2, 그 다음 페이지 419페이지 메뉴에 가니까 스텝 뭡니까? 자, 요게 1이고 2고 3이고 그 다음 아래쪽에 보니까 스텝 4가 있습니다. 그 다음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넘기니까 교재 페이지 420페이지 가게 되니까 스텝 5가 있습니다. 자, 우리 슬라이드 잠시 한번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어가니까 이 부분이죠. 이게 스텝 5고 그 다음 오른쪽 이게 스텝 6이고 그래프고 그 다음 왼쪽 맨 아래쪽에 있는 거 있죠. 그죠? 요 놈이 스텝 7에 해당되겠다. 그러면 요걸 이제 여러분들이 각 과정을 잘 설명을 듣고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거 이해 못하면은 되게 헷갈립니다. 그러면 처음으로 앞 슬라이드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니까 왼쪽 메뉴에 뭐가 있습니까? 스텝 뭐가 있다? 1의 그래프가 나와 있죠. 자, 요거는 시작 정점을 뭐다? 여기 보니까 0으로 잡고 각 지점까지 거리를 표시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정점 0에서 4까지 거리는 얼마? 3이고 0에서 7, 요 1까지는 얼마? 7이고 정점 4에서 1까지는 2다. 자, 요렇게 거리를 표시를 했고 직접적으로 가는 경로가 없는 경우는 무한대로 표시되어 있다. 무한대는 예를 들어 정점 2 같은 경우는 무한대, 정점 3 같은 경우는 무한대, 정점 6 같은 경우 무한대죠. 그러면 시작 정점 0에서 여기에 직접 가는 게 없다 이 말입니다. 분명히 중간에 뭘 거쳐간다 이 말이죠. 그죠? 그리고 표시되어 있는 거리 중에 가장 짧은 거리는 정점 4까지의 거리다. 자, 여기 시작 정점이고 4까지가 얼마? 거리가 3이 되어 있죠. 이 수치가 가장 적다. 그래서 정점 4를 뭐다? 집합 S에 추가를 한다. 알겠습니까? 요게 이제 첫 번째 스텝이 되겠다. 이해됩니까? 그 다음 오른쪽으로 보니까 요 또 그래프가 하나 나와 있죠. 그래서 요거는 뭡니까? 스텝 2에 해당되는데 우리 교재로 말하면은 페이지 몇 페이지냐 하면은 418페이지 중간에서 맨 아래쪽에 그림이 하나 등장합니다. 요 부분에 해당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스텝 2인데 새로운 정점 뭐다? S에 추가되면은 자, 스텝 1은 S 시작정점 0가 있는데 집합에 요 2는 S 이꼬르는 뭐다? 0,4 아까 4를 추가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새로운 정점 S에 추가가 되면은 다른 정점들이 디스턴스 값이 변경이 되더라. 그럼 왼쪽 그래프하고 오른쪽 거하고
디스턴스 값이 변경이 된 거 있나 없나 여러분들이 한번 유심히 봐주시면 좋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변경이 되고 0번 정점에서는 직접적으로 갈 수 없던 정점에 새롭게 들어온 정점 4를 뭐다 통해 직접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무한대의 값에서 구체적인 정수 거리로 정보가 갱신이 되더라. 이해되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 부분에 보니까 값이 갱신이 된다 이 말이죠. 즉 정보를 갱신할 때는 4번 정점 있죠. 요 놈을 기준으로 함으로 4번 정점까지 거리는 기본 옵션으로 더해주는 것이 맞고, 즉 4번 정점에서 뻗어나가는 각 정점에 3을 더해가지고 디스턴스 배열에 넣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 했는 게 요 아래쪽에 보니까 0, 5, 무한대 14, 3, 10, 뭐다 8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해하시고요. 또한 알겠습니까? 새로운 정점 4를 통해 갈 때 더 짧은 경로가 발견되면 그 정보 또한 갱신을 해준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위에 0번 정점만을 선택했을 때 1번 정점까지의 거리가, 자 0번 정점까지를 선택했을 때 1번까지의 거리가 얼마? 7이죠. 7이었는데 4번 정점을 택함으로써 이 거리가 뭐로? 5로 줄어들었다. 이해되겠습니까? 즉 더 짧은 거리가 나타나거나 기존 무한대에서 직접 경로가 생겼을 때 거리값을 갱신해준다. 즉 비용값을 갱신해준다. 그리고 갱신된 정보들을 바탕으로 집합 S에 추가할 다음 정점을 선택해보죠. 그러죠. 그리고 남은 정점 중에 가중치가 가장 적게 표시되어 있는 건 정점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정점을 집합 S에 뭐한다? 추가를 하고 갱신할 수 있는 정보가 있다면 갱신을 해주더라. 1번 정점을 추가를 해준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정리하니까 S는 이제 0,4,1이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스텝이 이제 3이 나오는데, 3은 갱신된 정보는 2번 정점에 대한 가중치다. 2번 정점에 대한 가중치. 그래서 1번 정점을 추가함으로써 2번 정점까지 직접적으로 갈 수 있게 되었으므로, 이게 추가되기 때문에 2번까지 직접 갈 수 있게 되었으므로 무한대의 값에서 구체적인 가중치 값 뭐로? 9로 뭡니까? 수정해 준다. 여기에 스텝 2에 보니까 무한대인데 스텝 3에 보니까 9로 이렇게 수정해 줬죠. 그죠? 자, 이렇게 해준 다음에 다음으로 현재까지 디스턴스 배열 값을 기준으로 가장 작은 값은 뭐다? 6번 정점이므로 6번. 그래서 여기는 8이 기록되어 있죠. 8이므로 6번 정점을 택하고 마찬가지로 갱신할 수 있는 정보는 갱신을 해준다. 이 말. 그래서 요 아래쪽에 보니까 6번 이제 택했다라고 요 집합에 집어넣었습니다. 요거. 그래서 6번 정점을 집합 S에 추가함으로써 갱신할 수 있는 정보는 어디까지? 요걸 했습니다. 정점 3까지 거리다. 그래서 기존의 14에서 12로 거리가 단축되었으므로 이 값을 갱신했다. 이해되겠습니까? 이제 다음에 택할 정점을 한번 생각해 보자. 디스턴스 배열에서 가장 작은 가중치는 뭐다? 9다. 9. 아시겠습니까? 9이므로 정점 2를 뭐한다? 택했다. 이 말. 이해되겠죠?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자, 스텝 5가 나오는데, 자, 스텝 5.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요 보고 있는 요 내용은 여기 보면 집합 S에 보니까 0, 4, 1, 6, 2, 6, 2가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정점 2를 뭐다? 집합 S에 추가함으로써 2를 정점 3까지 있죠. 거리가 갱신이 되었다. 그래서 남은 두 개의 과정을 그림을 여러분들이 보면은 유추가 가능하겠죠. 그죠? 이해되겠습니까? 그 다음 이제 요거 다음에 이제 보니까 집합에 뭐가 5가 추가되고, 그 다음 아래쪽에 보니까 집합
3이 추가되더라. 자, 요런 식으로 가정이 진행된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가중치가 가장 적은 5번 정점을 선택하고 갱신할 정보가 있다면은 뭐 한다? 갱신을 한다. 요 5를 선택하고 갱신할 정보가 있으면은 갱신을 한다. 그 다음은 마지막 정점 뭡니까? 요 아래쪽에 나오는 거 3입니다. 요 3번 정점을 택하고,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제 이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은 요 위와 같은 이제 순서와 원리로 진행이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맨 아래쪽에 보니까 디스턴스 값은 0, 5, 9, 11, 3, 18 이렇게 갱신이 되더라.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 이어서 뭐 한다? 다음 슬라이드로 한번 넘어가 봅니다. 넘어가면은 지금까지 그 다익스트라 알고리즘 진행되는 과정을 그래프로 이제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는데, 요걸 그대로 뭡니까? 우리가 C 언어 알고리즘으로 표현해 놓은 게 바로 요 내용이 되겠는데, 현재 요 최단 경로 프로그램 요 밑에 알고리즘이 등장하죠.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에요? 422페이지 가보세요. 422페이지 가게 되면 맨 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익스트라 알고리즘 구현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니까 프로그램 11.10 최단 경로 뭐다? 다익스트라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에 412페이지부터 우리 교재 423페이지 있죠. 그 맨 아래쪽 인테자 메인 보이드 함수까지 있어요. 그 다음 페이지 424페이지 가니까 실행 결과가 등장합니다. 여기까지 내용이 쭉 이어집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시작 정점이 0번인 경우 메인 함수는 so 테스트 뭐다? 패스 저 뒤에 나옵니다. 요 알고리즘 다음에 패스 0, 맥스 언더바 버텍스로 다익스트라 최단 경로 알고리즘을 호출을 합니다. 그걸 잠시 한번 보여줄까요? 네? 뒤로 한번 쫓아가 보겠습니다. 메인 함수가 어디 나온 건지. 자, 여기 나오죠. 보이드하고 so 테스트 패스 그래프 타입 아스테리크 g 인테저 스타트 있죠. 요 스타트는 이제 시작 정점이 될 겁니다. 요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앞으로 돌아와 가지고 자, 요거로 왔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 수행 결과로서는 뭐다? 배열 디스턴스 0번 정점으로부터 다른 모든 정점으로의 최단 경로 거리를 저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을 잠깐 한번 살펴보니까 자, 샵 인클루드 함수 선언하고 그 다음 샵 디파인 정의했죠. 근데 여기 중요한 거는 뭐다? 요 INF 뭐다?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이제 무한대를 뭐다? 즉 연결이 없을 경우 무한대를 나타내기 위한 표시더라. 그 다음 여기 보니까 맥스 버텍스 100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정점의 수를 말하고요. 그 다음 타입 디파인 거래가 구조체를 썼는데 요 인테저 n은 뭐다? 정점의 개수를 의미하더라. 그 다음 여기 웨이트 값이 있죠. 맥스 버텍스와 또 맥스 언더바 버텍스 있죠. 요거는 뭡니까? 거리. 그걸 이제 보관할 최대 거리를 보관할 변수가 선언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 요 이제 아래쪽으로 보니까 인테저하고 디스턴스 맥스 버텍스로 된 요거는 뭐다? 시작 정점으로부터 최단 경로의 거리를 의미한다. 그 다음에 인테저 파운드하고 맥스 버텍스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이제 방문한 정점을 표시하기 위한 과정이더라. 자, 이렇게 이해하시고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니까 자, 두 번째 알고리즘 소스 코드가 나와 있는데 요거는 우리 교재 422페이지 중간 부분에 해당됩니다. 중간 부분에. 그래서 요거는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잘 보세요. 물론 타이틀은 다익스트라 최단 경로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보니까 인테저 정수형을 쓰고 추주하고 인테저 디스턴스 배열문 그 다음 인테저 n 인테저 파운드라고 되어 있죠. 그죠? 이 부분은 뭔데? 현재 디스턴스 배열에서 가장 작은 가중치 값이 위치하고 있는 배열의 인덱스를 찾아 반환하는 점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변수 인테저 i min 포스 그 다음 min 인테저 언더바 맥스라고 되어 있죠. 이걸 그 다음 min 포스 마이너스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민 포스 마이너스 1 부분이 나오는데 요거는 최소값 민을 찾는 반복문입니다. 그리고 방문한 적이 없는 정점에 대해 가지고는 디스턴스 배열의 값들을 비교한다. 비교하는 게 요 밑에 요 있죠. 그죠? 디스턴스 i가 민, 엠퍼사드, 느낌표, 파인트 i의 값보다 작나 이러고 나와 있죠. 이렇게 비교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방금 얘기한 요 부분은 방문된 비교를 해가지고 방문된 적이 없는 정점이고 현재까지 최소값 민보다 작다면은 아래쪽에 민 equal distance i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최소값을 의미하는 민 정보를 왼쪽에 집어넣으라 그렇습니까? 즉 갱신해 준다. 그리고 마지막에 민 포스 equal은 i가 있죠. 요거는 최소값이 등장한 해당 정점의 인덱스를 민포수 변수에 저장하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return 민포수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디스턴스 배열에서 최소값이 이치하고 있는 인덱스를 반환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민포수는 민포지션의 줄임말입니다.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니까 세 번째 이제 알고리즘 소스 코드가 등장하는데 여기 보니까 첫 번째 보이드 소 테스트 언더바 패스 갈로 열고 그래프 타입 아스트리스크 G 컴마 인테저 스타트 갈로 닫고 있죠. 요거는 무슨 의미냐? 물론 뭐 INT 썼기 때문에 정수형 변수죠. 스타트 정점으로부터 N 정점까지 최단 경로를 찾는 알고리즘이라는 걸 요번 소 테스트 패스라고 되어 있죠. 요 알고리즘 최단 경로를 찾는 알고리즘이라는 걸 주성문으로 처리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변수 인테저 IUW가 되어 있고 이거 그 다음에 포문에 해가지고 i는 초기치 제로 조건식 i가 n보다 작나 그 다음에 i 플러스 일식 증가치. 그래서 요 부분은 뭐다? 초기화 작업하는 과정이다. 그 다음 그 밑에 보니까 디스턴스 i하고 equal g 웨이트 스타트 배열문 i 줬죠. 요거는 시작 전점 요 스타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의 가중치다. 웨이트 가중치로 디스턴스 배열 있죠. 요 부분을 초기화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파운드 i는 폴스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 시작을 안 했으므로 방문 표시의 역할을 하는 파운드 배열을 폴스로 초기화해 줬다. 그 다음 그 밑에 가니까 파운드 스타트하고 이퀄 true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시작 정점 방문 표시하는 과정이다. 즉 시작 정점을 선택을 했으니까 방문 여부를 뭐다? true로 설정을 하는 과정이 되겠다. 이해가 되나요? 그 다음에 뭐 밑에 보니까 디스턴스 스타트는 제로다. 시작 정점의 그 값은. 그 다음 포문에가 i는 제로. 그 다음 i는 n-1보다 적냐. i 플러스 하나 증가하라. 이 말이네. 요거는 위에서 시작 정점 값을 설정했으므로 여기서는 하나를 뺀 만큼만 반복한다. 이해되겠습니까? 그 다음 프린트문 뭐다? state g라고 줬고 그 다음에 u equal true죠. distance gn 컴마 바운드로 되어 있죠. 요 부분은 최소 값이 있는 그죠? 인덱스의 정보를 어디에 왼쪽 u에 저장을 한다. 그리고 밑에 파운드 u에 equal true 있죠. 요거는 현재 디스턴스 배열에서 가장 작은 값이 이치한 인덱스는 u이기 때문에 u번 정점을 선택을 한다. 그리고 선택함과 동시에 뭐다? true로 값을 써주면 방문 표시를 하게 되더라. 그 다음 밑에 폼은 w는 제로부터 w는 n보다 작나 그 다음에 w는 플러스 되겠죠. 요거는 최소 가중치가 있는 정점을 어디에? 집합 s에 추가한 뒤에 우리는 갱신할 수 있는 정보가 있다면은 이해됐습니까? 자, 요 if not bound v 있죠. 즉 갱신할 정보가 있다면은 밑에 보니까 if distance u 플러스 g 뭐다? weight u w 그 다음에 distance w보다 작나 이래 나오죠. 이 부분은 뭔데? 현재 뭐다?
그 정점까지의 뭐다. 자, 요 부분 잘 보세요. 방금 위에서 설명하기를 요 부분 뭐라고 했나? 최소 가중치가 있는 정점을 집합 S에 추가한 뒤에 우리는 갱신할 수 있는 정보가 있다면은 그 정보는 뭐다? 갱신을 해준다. 즉 무한대. 무한대. 자, 이 프로그램에서는 저 앞에서 일십, 백, 천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천에서 정수 거리로 갱신되는 정보나 거리에서 뭡니까? 짧은 거리로 갱신되는 정보나 또 아래 요 다음 로직 나오죠. 그게 그대로 이제 적용되는 과정이다. 그리고 맨 밑에 요 명령문은 뭔데? 요거는 현재 그 정점까지 거리 있죠. 디스턴스. 요거 플러스 정점 U까지의 거리가 기존의 W 정점까지의 거리보다 뭐한다? 가깝다면은 이 말입니다. 작기 때문에 그 정보를 뭐한다? 아래쪽에 요 보니까 갱신해 주래. 디스턴스 W에다가 이꼴 디스턴스 U 플러스 G라고 되겠죠. 그죠? 자, 그 과정을 요렇게 처리한 겁니다. 그 다음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니까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423페이지 맨 아래쪽에 가보세요. 423. 그거 가니까 뭡니까? 인테자 메인 보이드라는 명령 라인이 나오죠. 그 다음 마지막에 그래프 타입 C 골 중괄로 7부터 마지막 리턴 제로까지 나와 있습니다. 예? 이해됩니까? 그럼 요거는 이제 결국은 뭡니까? 예? 그래프를 이제 그래가 이제 출력하겠죠. 그죠? 이해되겠습니까? 그 부분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더라. 이해되겠죠? 그래서 우리 교재 페이지 424페이지 메뉴에 가면은 다음 슬라이드 잠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니까 뭡니까? 실행 결과가 이래 나오죠. 그죠? 이 부분은 우리 교재 424페이지 그거 가면 메뉴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해당되겠죠. 그죠? 그래서 스텝이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스텝 1부터 2, 3, 4, 5, 6 요렇게 진행되니까 오른쪽에 뭡니까? 각 버티에서 정보가 요렇게 그려지더라. 즉 뭐다? 배열 디스턴스는 프로그램 저 앞에서 11장 10절이죠. 즉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의 실행 결과로서 시작 정점으로부터 여기에 시작 정점은 뭡니까? 제로부터 시작했죠. 제로부터 자, 제로부터 시작을 했다. 시작 정점으로부터 다른 정점까지 최단 경로의 거리 정보만을 제공하더라. 그러니까 디스턴스가 거리고.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최소값을 선택하는 추주 함수를 우선순위 Q로 대치를 하게 되면 더 빠르게 수행시킬 수 있다. 앞에 우리가 소스코드에 추주문 나왔죠. 그래서 우선순위를 Q를 쓰게 되면 팝으로 최소값을 빼내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추주 함수 내의 포문이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그만큼 뭐한다? 속도 향상을 기대할 수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이어서 다음 뭐다?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게 되니까 요 내용은 우리 교재 페이지 424페이지입니다. 그 중간쯤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익스트라의 분석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이제 교수님은 메뉴의 현재 타이틀이 뭐다? 다익스트라의 최단 경로 알고리즘이 뭐다? 복잡도를 정리해 놨다고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네트워크에서 N개의 정점이 있다면은 다익스트라의 최단 경로 알고리즘은 주 반복문을 몇 번? N번 반복하고 내부 반복문을 뭐다? 2N번 반복하므로 복잡도는 미고 N 제곱을 가지더라. 요렇게 정리가 되더라. 이해되겠습니까? 자, 요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 우리 교재 페이지 424페이지 아래쪽 그 위에 부분 있죠. 퀴즈 문제 위에까지고, 다음 시간은 교재 425페이지 가보시면은 오른쪽 메뉴에 보니까 11장 6절에 보니까 플로이드의 뭐다? 최단 경로 알고리즘. 자,
요 부분부터 제 13주차 강의가 시작이 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요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번 교재를 펼쳐 가지고 집에서 시간을 내 가지고 한번 미리 한번 예습 삼아 한번 읽어 보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마지막 슬라이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니까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는 뭐다 질문과 답변 슬라이드가 나오네요. 자, 이상으로 이제 12주차 교수님이 준비한 강의 내용은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장시간 강의 청취하느라 수고하셨고요. 이제 뭐 매번 강의 때마다 교수님이 강조하지만은 기말고사도 이제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남은 시간 좀 더 알차게 여러분들이 애써 복습하면서 잘 보내시기 바라고, 뭐 늘 우리가 주변에서 주워 들은 얘기지만은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무쪼록 여러분들도 2학기 마지막 종강까지 잘 정리정돈도 잘하고 공부도 또 열심히 하셔가지고 풍성한 결실을 맺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그리고 늘 건강 신경 쓰시고, 뭐 어제 오늘 뭐 질병관리본부 그 발표했는 내용 보니까 뭐 전국의 특정 지역에만 뭐다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는 게 아니고 뭐 16개 시도 뭐 그죠? 자고 일라면 뭐 수치가 계속 증가합니다. 뭐 230명대 이러다가 뭐 300명 넘어가고 이렇게 하면은 더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되겠죠. 1단계에서 뭐 1.5단계, 2단계 이런 식으로 쭉쭉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수님 개인적인 생각에도 내년 2021년도 1학기도 어떻게 될지는 뭐 지금에서 단언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확진자 수가 증가한다 그러면은 2021년도도 뭐 악몽 같은 뭐다 비대면 강의가 진행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또 한편으로는 뭐 뉴스 보도를 통해서 보면 여러분들 백신이 뭐 이제 마지막 개발 완성 단계에 와 있다 그러죠. 그게 빨리 막 전 세계에 보급이 돼 가지고 그걸 빨리 여러분들이 주사를 맞아 가지고 좀 코로나19로부터 좀 해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정상적인 활동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고려 참고하시고 남은 시간도 여러분들 즐겁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장시간 강의 듣느라 고생했어요. 자,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